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오늘은 갑인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부터 이제 이 갑인을 키우려고 준비를 했었죠. 신금을 해수에 풀어서요. 임자를 지나서요. 그 다음에 개축에서 지금 갑인이라는 생명체로 드러내기 위해서 신의 임자 개축을 거쳐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갑인이라는 생명체가 드러났습니다. 천간에도 갑목이고 지지에도 임목이에요. 그러면 갑목도 생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임목도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인 간지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목은 천간에 처음 드러난 글자죠. 갑부터 이제 시작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요. 갑목은 처음 드러난 그런 글자로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가 일단은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갑목에는 뻣뻣한 그런 기운이 있기도 하지만요. 순수함이 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처음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갑목은 교육을 의미합니다. 배우는 그런 의미가 강한 그런 글자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조직의 다른 글자들을 내가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목에는 지도자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인월은 한 해의 출발을 의미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보통 올해는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갑목과 임목에는 계획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인이 있다 그러면 계획도 굉장히 잘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갑목과 임목이 있는 사람은요. 기획 능력이 뛰어납니다. 계획을 잘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목과 임목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을목이나 묘목 같은 경우는 갑인이 세워놓은 그 기획을 이제 펼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갑을 병으로 나가기 때문에 을묘는 병화로 이제 펼치면 된다. 그래서 갑인은 기획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을목이나 묘목 같은 경우는 실행을 의미합니다. 갑목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까 우두머리 지도자 성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지도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무리를 올바르게 인도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흔들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목은 보통 보수적이에요. 만약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그런 을목처럼 그렇다면 자신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갑목은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갑목은 생명체죠. 생명체는 우린 땅이 있어야지 살아가요. 그래서 갑목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자신이 뿌리내릴 터전,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땅이 충분하다 그러면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땅이 없거나 굉장히 부족할 경우에는 자신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아니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목일가는 토가 많다 사주에 그러면 대부분 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갑이는요. 천간에도 갑목, 지지도 임목 그래서 같은 글자잖아요. 보통 이런 간지를 간여지동 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임목은 인오술삼합을 합니다.
그러면 인호술을 시작하는 화삼합의 생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지만 임묘진으로 나갈 때는 이거는 목방합입니다. 목방합의 생지가 되겠죠. 인사신해의 경우는 모두 다 삼합의 생지이면서 방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묘진으로 나간다 그러면 목기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러면 갑인 간지가 임묘진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목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몸이 강해지는, 몸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만약에 인호술로 나간다 그러면 인호술은 화삼합이고 간목 입장에서는 화기는 식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상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임목은 우리가 인월에서는요 아직 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가면서 양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죠. 간목, 임목은 모두 땅 아래에서요 땅 위를 뚫고 올라가는 솟구치는 그런 기상이 있는 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월 자체는 굉장히 추운 시기예요. 우리 인월 겨울이잖아요. 아직 이제 봄이 시작된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추운 시기로요. 이 갑인 자체는 차가운 글자입니다. 이제 양의 세계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차갑다. 그리고 뻣뻣한 위를 향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요. 뻣뻣한 그런 간지로 을목처럼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부러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인일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가 좋으려면 터전, 땅이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병화가 있다. 그러면 이 갑인이 땅에다가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요. 병화로 밖을 향해서 나가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화라면 뭔가요? 이거는 식신이고 상관이잖아요. 상관은 기술을 쓰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간목은 해묘미 삼합을 하죠. 그럼 임목은 해묘미 삼합의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간목 대비 12운성으로는요 걸록이 됩니다. 그리고 신살로는요 망신이 됩니다. 걸록은 이제 녹을 이뤘기 때문에 자신이 독립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풍파를 겪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다. 그리고 고집도 세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고집도 강하고 독립심도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의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의미로요. 잘못한다면 구설이 심하게 생길 수 있는, 구설 시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해진다. 그리고 독립을 한다. 독립한다는 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보통 인사신에는 역마의 그런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떠나서 독립해갖고 뭔가 계속 성취하는 모습 자체가 자수성가를 의미합니다. 인사신에는 역마라고 얘기를 해서 뭔가 돌아다니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 그러는데, 인사신에는 보통 장생이나 걸록, 병지, 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4개의 12운성은 보통 그 자리에서 떠나는, 다 각각 이유는 달라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목은 우리가 호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천간으로 드러난 간목도 호랑이를 의미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에요. 그래서 집단에는 보통 뭐 동물이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집단에는 지도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쭉 있고 뭐 도와주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왕이 둘이 될 수는 없어요. 1의 의미지 2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갑인으로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서로 자신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갑인 간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인 간지도 그렇고요. 다른 간여지동 간지도 모두 그렇지만 같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섭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견의 의미잖아요. 간목과 인목은 서로 비견의 의미다. 비견은 우리가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친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낸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어 라고 한다면 배우자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간여지동 다른 간지들도 그렇지만 이 갑인은 특히 배우자하고요.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배우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여지동 간지들은 다 자신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밖으로 빼주는 식상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상이 있는 구조라야지 좋다. 그러면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밖으로 나가서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갑인일주는 여명이라도 될 수 있으면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목지장간을 보면요. 무, 병, 갑이 있죠. 그래서 무토는 우리가 새로운 그 삼합을 시작할 때 생지에 다 터전을 의미하는 무토가 있고요. 병화는 인옷을 삼합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보통 중기에 삼합을 시작할 때는 양기가 있죠. 그래서 병화 양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은 인월에 녹을 이룬 간목이 강하게 드러나서 병화를 생하는 목생화의 의미가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다는 건 간목 입장에서는 목생화, 화생토, 그래서 식신, 생재의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갑인간지는 자신이 워낙 강하기도 하지만 간목이라는 지도자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남 밑에서는 일을 잘 못합니다. 자신이 우두머리 성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그리고 식상이 구조적으로 발달돼 있다 그러면 자신의 재능,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목의 식상은 화기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예술에도 맞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갑인 일주가 식상을 쓰는 그런 모습이 예술계,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갑인 일주는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지도자의 의미잖아요. 지도자. 그리고 생기를 살리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새싹을 키우는 그런 의미로요. 교육계에도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모습으로 쓴다 그러면 사업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으로 생기를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는 의료계통에도 드러날 수 있고요. 그리고 목은 생기를 살리고 전파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의미도 있어요.
방송, 그리고 광고. 그리고 만약에 갑인으로 자신의 몸을, 육체를 쓴다 그럴 경우에는 체육인의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겠죠. 그리고 군인, 경찰 이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인일주는 아까 여명이라도 직업을 가지고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이 일지궁, 임목의 시기에 이르는 37에서 45살 사이는 서로 밀어내는 그런 기운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혼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서로 바쁘게 살아서 간섭하지 않는, 아니면 떨어져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경우에 좋습니다. 그래서 갑인일주 여명이라면 남편 성은 금이 되겠죠. 뭐 경금이나 신금이 되겠는데요. 경금이나 신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목기를 많이 보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재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강합니다. 그럴 경우에 금의 식상은 숙이잖아요. 그래서 식상생재의 모습으로 드러날 경우에 자신이 뭔가 재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해야지 이 갑인일주 여명하고 같이 사는데 문제가 없다, 소통이 잘 되는 구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금목이 충돌되기 때문에요. 이 갑인이 또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갑인일주다 그러면 배우자는 토잖아요. 그러면 무토나 기토가 될 수 있는데 이 토가 약한 구조다라면 이 갑인에 의해서 토기가 상하는, 그래서 부인이 힘든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갑인일주 남자라면 식상으로 이 재성을 생하는 식상생재의 모습이 되어야 좋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요, 갑인일주는 될 수 있으면 식상을 쓰는 구조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갑인일주는 반드시 식상이 강한 모습이라야지 그래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갑인일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